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화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종입니다. 환율이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1달러에 1,090원대입니다. 시장 평균 환율이죠. 이게 만약에 900원까지 내려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와중에 일본 엔화는 1달러에 112엔 50전입니다. 113엔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걸 외교력으로 표현해 드릴까요?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아베가 기뻐했죠.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이 주는 의미는 이겁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생각하지도 말라. 어쩌면 이것은 남한에 주는 메시지 같습니다. 우리 원화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일지 짐작이 가시는지요? 엔화의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수출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일본 제품 팔기 쉬울까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900원까지 떨어진다면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제 생각입니다. 인용문 열겠습니다. 사드 사가지고 가세요. 이제 사드 사서 배치하십시오. 인용문 닫겠습니다. 환율 속에 숨어있는 외교전쟁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공수처 논쟁 다뤄보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그러죠. 여야 정당 간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에게 국민의당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공수처.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2부에서는 북한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미국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 시점에서 왜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을까요?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와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 4부 화요일이죠. 이슈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국민의당 끝장토론, 국정원 특활비 수사 등을 주제로 해서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인하대 박상병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국회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라고 하는데요. 신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답니다. 정부 여당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국회 법사위 소속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국정감사 때는 안 나타나시던 조국 수석께서 나타나셨어요? 국회에? 예, 그렇습니다. 예.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만큼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청와대 수석이 국민과 야당을 향해서 공수처 설치를 윽박질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네. 청와대 수석, 즉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공수처 관련 입법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를 촉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의미인 것이지 국회에 대해서 그 야당에 대해서 윽박지르거나 그럴 만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요즘 이 하도 사정 뭐라 그럴까요? 그게 바람이 불어서 조금만 이렇게 수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국민의당도?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도 주장을 했었고요. 네. 이제 검찰이 지난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제대로 기능을 못했던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도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법사위 법안 소위 열렸습니까? 예, 오늘 법안 소위가 열렸습니다. 네. 법안 소위가 열렸는데요. 이 공수처에 관련해서는 이번 법안 소위가 첫 번째 시간이 아니고 이번 오늘로서 벌써 네 번째 토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용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박범계 의원과 저와 같이 공동으로 지난해 공수처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신환 의원 그리고
노회찬 의원도 별도로 관련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김진태, 여상규, 윤상직 의원 등 세 분이 발의를 했네요, 보니까. 이제 특별하게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예. 그보다는 지금 최근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부 안으로서 예. 법률안은 아니지만은 네. 공수처에 관한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분이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라 소위에 계시는 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법안 내용 중에 어떤 이견이라든지 또 서로 좀 핵심 내용이 무엇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큰 것은 공수처 관련 법안을 이번 기회에 네. 입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가장 큽니다. 예. 두 번째로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수처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실상 대통령이 반대편에 있는 야당 쪽에 실질적인 추천권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큽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공수처의 임명권이라든지 수사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는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이 문제가 과연 이번 회기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공수처에 관련 논쟁은 지금부터 이번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17대 국회부터 있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 논의는 거의 한 15년가량 네.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네. 정치적 결단의 문제만 남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논의될 사안들, 쟁점들은 이미 다 논의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지금처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여수야대 국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다 입법이 좀 편할 수가 있는 거죠. 여당 측에서 네. 여당이 다수당이 된 입장에서는 박연 불리한 입법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공수처를 받아들이기 위한 최적기다라고 봅니다. 우리 이영주 의원도 검찰 쪽에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사정이나 또는 계획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 공정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말하고 있는 약간 좀 왜곡되고 치우친 면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이제 수사 경과를 보시면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에 언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어느 누가 불법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예. 그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 공수처가 이제 마련이 된다면 방금 이게 적폐청산이다 아니다 이거는 과거사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좀 희석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마 개별적으로 몇몇 의원들은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법사위 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의 입장 그리고 어제그제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 공수처 관련 법률안 자체, 입법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 예. 그와 더불어서 오늘은 별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이 먼저 우선시 돼야지만이 이런 공수처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즉 예. 어떻게든 검찰 수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의 힘을 빼는 그런 방안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을 우선시하고 네. 나서 예. 그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검찰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법을 네.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 정도로 예.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수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검찰이 수사권이 있게 되면은 네. 그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재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공수처가 가지는 수사권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또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검경의 수사권 이게 어떻게 배분돼야 되고 어느 선에서 이 경계선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15년 내지 해오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들어 있습니까? 네,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필요성은 기존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예. 편향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수사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편향된 수사하고 있다. 이런 데에서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소위 매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수처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 일반적인 수사기관인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겠냐. 어느 눈치를 보는데 눈치를 봐서 수사를 하지 않는데 네. 공수처라는 존재가 있다면 공수처에서 그 수사를 해버리면은 네. 검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예. 원래부터 잘하지 않겠냐 이런 고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공수처장을 누가 추천하고 임명하도록 하느냐에 소위 말해서 방점이 찍힐 것 같은데 국민의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여당 네. 쪽에서도 청와대 쪽에서도 네. 이 공수처 관련 법률안을 입법하기 위해서는 네. 필요하다면은 공수처장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야당에게 주겠다. 하는 큰 양보안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공수처장 임명권은 결국 정치적 중립성을 예. 보장하겠다는 그런 거죠. 네. 만약에 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네. 청와대 입장에서 야당들이 보기에 검찰이라는 막강한 수사기관을 갖고 있고 이와 또 별도의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을 장악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야당에 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여당 쪽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도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앞으로 공수처장 임명권을 비롯한 세부 논의 사항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쟁점 사항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쟁점 사항 몇 가지 쟁점 사항이 있을 텐데 쟁점 사항들을 오늘 같은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지속된다면은 네. 논의가 계속 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요. 예. 특별히 자유한국당에서 어떠한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본인들 주장을 한다면은 양보할 걸 양보를 하고 받아들일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가능한데 네. 논의 자체를 안 하겠다 한다면야 쉽지 않다 이런 겁니다. 지금 검찰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찰은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하는 일이어서 네. 내놓고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네. 또 검찰의 내부에서도 기존의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네. 이제는 공수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내부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한국당 쪽은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양보해도 받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도 싫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은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로는 공수처라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 촛불 전국에 있어서 네. 그리고 국민들이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요구했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가시화되는 것이 예. 청와대 그리고 여당의 성과물로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기심 내지 그런 것이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대한 맞불을 놓은 것 같아요. 뭐냐면 특수활동비, 검찰 특활비 같은 거, 법무부 특활비 같은 거 다 우리 열자. 청문회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가 또 말도 바꾸고 요리조리 좀 피해 다니면서 분리할 때는 또 말을 바꾸시고 이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특수활동비 검찰에 계셨으니까 법무부나 국방부나 이런 쪽에 있는 특활비는 이번 판에 그냥 다 오픈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특수활동이라는 것은 수사라든지 정보 활동들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일부 공개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국방부, 검찰, 경찰 이런 부서들이 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도 직접적으로 쓰는 부분 그리고 검찰에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검찰은 대검찰청은 별도로서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그걸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절차상으로 그렇게 비춰질 오해의 우려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하지만 법무부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명확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검찰 특수활동비 명확한 명세라든지 내용이 있다고 믿고요.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이 특수활동비 청문회 요청에 대해서 말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홍준표 대표께서도 예전에 검찰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주 오래전 20, 3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네. 뭔가 관행과 좀 틀릴 수 있는 관행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대표께서 국회의원 하실 때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늘 기억의 착오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3247번님이 공수처 취지는 찬성하지만 또 하나의 괴물이 탄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 당 상황, 오늘 끝장 토론하셨잖아요. 예, 지금도 끝장 토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 다른 정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두고, 많은 의원들 간의 의견이 갈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 그 의견들의 간격을 좁혀서, 또 그럴 만한 목적들이 국민의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의견 조율 과정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밤새도록 늦게까지 토론이 진행되겠군요. 그죠? 아마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 이영주 의원이었습니다. 2부로 오겠습니다.